안녕하세요. 수익으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남자 삼삼한 촉촉대입니다. 마블 히어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가슴에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동그란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아크 원자로입니다. 떡상! 이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를 1초만 가동을 시켜도 무려 25억 가구 넘는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파워의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이것은 먼 미래 영화 속 꿈 같은 얘기이죠. 자, 이와 관련하여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탄소 제로 소형 원자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고 주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선생님 두 분이서 콜라보를 합니다. 빌 게이츠 이분이 원전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이름은 테라파워. 워렌 버핏이 소유하는 전력회사 퍼시픽코프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뭉쳤습니다. 나트륨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죠. 자, 이것은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다. 자, 이것은 바이든에 주목하라 말씀드렸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이고 친환경 에너지 발굴 투자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전력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뭐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 대박! 차세대 나트륨 소형 원자로가 뭘까요? 얘는 지금 일단 발전 용량이 345메가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우리나라 좀 셉니다. 기술력이 세다고요. 기술력이. 구력도 오래됐어. 근데 왜 소형인데 부각을 받을까요? 후쿠시마 원전 생각나세요? 끝내줬죠. 그 원자로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일체형으로. 그 안에 전문 용어이지만 경수, 중수를 냉각제로 쓰지 않습니다. 액체 나트륨, 다른 말로 소듐이라고 하죠. 원자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아까 나트륨 같은 것이 둘러싸고 있어서 얘가 무슨 사고가 나도 걔가 그냥 쫙 들어가면서 경수, 중수보다 훨씬 냉각 속도가 빠르다고. 후쿠시마 이제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이 작은 소형 원자로를 SMR이라고 하는데 스몰이란 뜻도 되고 소듐의 S도 됩니다. 얘가 뭐가 좋냔 말입니다. 폐연료봉 처리, 폐연료봉을 다시 연료로 쓸 수 있어요. 기존 연료 활용률의 60배가 높아지는 거죠. 방사성 물질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꿈 같은 원전이구만. 먼 미래 얘기다? 지금 곧 나옵니다. 몇 년 안에. 건설 비용이 또 싸요.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다가 더 좋은 거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라늄 238이라고 핵심인 연료인데 천연 우라늄의 99.284% 거의 대부분이네. 흔하게 있다라는. 굉장히 경제적이겠네요. 또 이 빌 게이츠는 어쨌든 이런 어떤 경제성, 특히 안전성에 주목을 합니다. 원자력은 입지, 시간, 계절 등 조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며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지금 현재 나타난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That is zero greenhouse gas, very safe and very economic.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제가 우리나라 주식을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블 히어로, 아크 원자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SMR 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 2018년 12월 파동형 스마트백인데 이게 소형 원자로예요. 이거의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라는 사실. 완료. 이거는 이미 발전 해수 담수와 열병합 등의 용도로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설계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고봉, 거의 세계 어떤 탑 랭커에 드는 회사가 한전기술이에요. 올해 5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여기로부터 SMR 계통, 지금 개발했던 것보다 2018 개발했다고 그랬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떤 신세대, 차세대 관련된 종합 설계 용역을, 얘는 설계회사에서 한전기술은 220억, 설계하는 용역 주는데 220억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죠. 계속 그 우리나라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예산을 작년 12월 말 확정을 했어요. 확보해놨다고. 얼마? 4천억. 그중에 220억. 할 수 있는 놈 누구다? 설계? 한전기술밖에 없다. 이 이외에 이걸 간단히 말씀해드리겠는데 삼성중공업하고 또 그 정부 산학연구소가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인데 얘는 핵 용융염 발음도 어려워. 원자력.
이건 더 좋은 건데 안전성 고효율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얘를 가동시키면 수소가 생산돼. 자, 전기차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대차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수소차죠. 수소 에너지.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가 뭐고 재생에너지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석탄과 LNG를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원전만큼, 원자력 발전만큼 현재 효율성이 높은 전력 생산 설비를 찾기가 현재는 불가능해요. 지금 실용화해서 빨리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산 단가 너무 비싸,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2020년, 작년이죠. 원자력 발전 비중이 2010년도, 10년 전 대비 무려 58.4%에 해당하는 국가, 17개국인데 늘렸어요. 더 많이 건설하겠다. 전력 생산 비중 중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이죠. 2010년 대비 2020년 벌써 원전 비중이 3.6%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브렌트 원유, 3대 원유 기준 가격이 있어요. WTI 서브 텍사스 중심 미국 거고, 브렌트 이게 이제 북해산, 영국 북해산 브렌트 원유, 그다음에 두바이, 이 세 개가 기준 원가의 파악의 기준이 되는데, 브렌트 유전을 그 많은 그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전을 13개 더 짓겠다. 지구 환경 온난화 탄소 줄이려고 제일 앞서 나가는 나라죠. 그러면 동유럽 등 싼 곳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왜? 바다를, 도보 해협을 넘어가야 되니까. 전력도 가다가 전압도 낮아지고 이게 누전 현상이 많다고. 그렇군요. 일단 원전은 주가상 핫했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1, 2년, 뭐 2, 3년에 꺼질 테마가 아니네요. 자, 주요국 발전원 비중, 원자력 비중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건 2017년도 기준이야. 야, 프랑스가 제일 높구만. 71%, 우리나라 27%, 영국 아직 19%에 불과하군요. 이 모든 나라가 다 늘린대요. 전력 생산 비중 중 뭘로 생산하는 거?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거. 그런데 지구 환경오염 염려해야 되겠죠? 글로벌하게 모두가 신경 써서 관리할 부분이겠죠? 2035년까지 전 세계 65에서 85 기가와트. 85 기가와트. 메가와트의 1000배입니다. 10의 그 6승에서 9승까지 가니까 1000배인데 이만큼 느는구만. 85 기가와트. 제가 빨간색으로 저 왼쪽에 세계 지도가 있죠? 네모를 쳤어요. USA, 브라질,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있죠. 미들 이스트, 중동, 러시아, 차이나가 지금 보면은 수치적으로 원자력 전력 생산을 이만큼 늘리겠다. 그러니까 많이 늘리는 나라면 내가 네모를 쳐놓은 거라고. 자, 시장을 보니까 오출 봅시다. 석탄 화력 발전소, 이거 탄소 배출 이빠이죠.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탄소 배출 이제 더 이상 시키면 안 되고 남극까지 녹아버린다고 했고 4m 물로 내 키에 따따블 얘기했죠. 국제시장 규모가 100조 이상이고 오지 이거는 저 어려운 곳이에요. 나고지, 오지 30조 어마어마한 규모구만. 그래. 자, 한전기술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야, 최근 몇 개월간 어마어마하게 올랐구만. 12,800원이 62,00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종가입니다. 55,500원까지 하락 조정을 받고 있군요. 한 12,000원 정도.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요새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가는 52,000원 정도 됩니다. 그 가격 정도에 있네요.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구만. 주식은 무엇을 먹고 산다? 미래에 더 벌어들일 것 같은 수익성을 먹고 살죠. 전 세계에서 원전 종합 설계, 특히 또 SMR, 소형 원자력 설계 기술력 거의 탑 랭커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를 보면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현대건설, 일진파워 등 여러 가지 소형주들인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렇구만.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두산중공업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넘는데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죠. 전력 생산 뭐 이런 거에 좀 괜찮은 기업이면 맞는데 회사 운영을 잘 못해서 그래요. 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마스크를 확
벗어버리고 누굴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났죠. 한미 정상회담. 거기서의 하나의 이슈가 뭐였죠?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을 튼튼한 동맹관계로 가자고 그랬죠. 2009년도에 우리가 미국과 함께 수주를 따내요. 원자력 발전 건설에 대해서 한전 기술이 원전 설계, 두산중공업이 원전 제작. 기술력은 있어요.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그 꺼죽 시공을 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냉각제, 펌프 등 주요 3가지 부품을 제공을 합니다. 콜라보를 이미 했었군요. 가능성이 지금 높은 얘기예요. 정상회담에서 그냥 대통령끼리 얘기를 했어도 촉촉히 수익으로 젖어드는 삼삼만 촉선생, 오늘의 추천 종목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난생 처음 정식으로 라이브 방송 라방을 했죠. 거기에 이제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댓글 잘 쓰셔서 그분에게 코로 시작한 주식 한 주를 금액은 적으나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적과 같은 어떤 종목이라고 그랬죠. 코앤텍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업체다. 뭔 최대? 국내 최대. 뭐 하는 회사냐? 사업장 폐기물, 그냥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립 및 소각, 스팀 판매 사업을 합니다.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은 방사성 폐기물. 우리 신고리 1호 지금 영구 정지시키고 이제 발전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걔 뭘 이렇게 방사성 물질 이런 거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폐로 해체 작업이라고 해요. 폐로 해체 작업.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이 주 사업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누가? 코엔텍. 코엔텍은 뭐다?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업체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은가? 봐야지 뭐. 일단 기본 사업, 아까 기본 사업이 뭐라고요? 폐기물, 매립소가 스팀 판매인데, 스팀 판매인데 사업이 따놓은 당상이야. 딴 놈이 이제 할 수가 없어. 과점화되어 있어요. 특히 매립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님비라고 아십니까? 내로남불 비슷한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데 우리 집 근처에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혐오시다. 안 좋아해. 님비. 예? 소위 말해 님비라고 하죠. 그런 게 폐리물, 소각장, 매립지예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 옆에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들어오는 거 찬성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지. 그래서 신규 설치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과점시장, 독점은 아니고 과점시장, 그 주변에 있는 거, 매립지, 소각, 주변에 있는 걸 다 먹는다고. 자, 얘가 하고 있는 수집,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인데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런 건데 지정 폐기물, 유해 폐기물을 말해요.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그거 의료 폐기물인데 전부 다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 폐기물. 영업이익률은 2018년도부터 40%가 계속 넘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19 마스크 종이컵, 그리고 택배 음식 배달 포장 용기, 그리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이 많아요. 뭐냐? 부상을 기반으로 하는 분양 건설업체가 있어요. 우량 기업인데 요새 분양 잘 되니까 IS 동사 상장사입니다. 이거 이 두 회사를 다 인수하네. 누구랑 힘을 합쳐서 KB금융지주 산하에 KB증권이 있겠죠. 새마을금고 거기도 눈을 뒀죠. LP 유동성 공급업자 인수자금을 대준다고. 그리고 실적이 3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림 보고 계시죠? 엷은 연두색 순이익, 그 다음에 파란색 영업이익, 그 다음에 회색봉, 셋 다 쭉쭉 늘어나고 있죠. 서울을 기준으로 6월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집중 호우가 일어나면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없는 거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로 이 매립장은 아까 님비라고 그랬죠. 공공적으로 필요를 하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 집 옆에 있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어느 누구도 안 좋아하더라고. 나도 싫어합니다. 자, 109가 있는데 얘가 4개의 공구가 있는데 109는 매립이 종료됐고 209, 309는 사용 중이고 2019년도에 새로 울산시로부터, 얘가 영남이라고 그랬죠. 울산시로부터 매립장, 울산시는 소송도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패소했고 확정났는데 120만 제곱미터 매립장을 승인해 줍니다. 2020년 9월 착공에 들어가죠. 폐기물 시장의 규모와 처리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한번 볼까요? 폐기물 시장 규모가 쭉쭉 올라가서 2021년 올해 19조 원 정도인데 25년 23조로 예측하고 있어요. 전문 기관들이 환경부 같은 데서 폐기물의 양, 그래서 돈이 이렇게 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자, 피가 올라가는 거 볼까요? 처리 단가입니다.
처리 단가. 야, 차표를 보죠. 2019년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뭐, 요 폐기물 처리 뭐 어떤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 자료고. 자,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폐기물 매립 단가는 매년 15%씩, 소각 단가는 9%씩 뛰었죠. 님비니까 옆에 설치하지 못하게 해. 그래? 그럼 뭐, 어때요? 배짱 부리는 거지, 뭐. 그리고 폐기물 물량도, Q도 올라간다며요. 이런 단가 상승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 과거에 국내 폐기물을 주로 중국에 수출했어요. 얘네들 뭐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서 뭘 썼나 보죠. 근데 중국도 이젠 만만치 않죠. 환경과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중국 당국은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을 위한 폐기물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중국으로 수출할 수가 이제 없네요. 국내 폐기물 처리장은 더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중국에 수출 못하니까 지방자치단 림비 주민의 반대 선거는 계속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죠. 처리장은 지금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성장성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의 상승이죠. 국제 유가. 자, 이 차트를 보고 계시죠? 자, 이거 1년짜리 차트인데 작년 11월 정도서부터 35달러가 1배럴당, 이 드럼통보다 좀 작은 건데 72달러까지 지금 올랐다가 지금 71달러네요. 자, 얘가 소각을 한 폐기물 소각을 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소각열, 그 스팀이라고 하는 스팀, 뭐 뜨거운 뭐 어떤 뭐 하얀 공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유가와 연동이 되겠죠. 어디에다가 얘가 팔아먹냐고요? SK에너지와 SKC한테 팔아먹는다고 해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작년의 상황이 최근 자료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각열이랑 폐기물 업체가 582만 기가칼로리를 생산을 했대요. 자, 이 정도가,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원유 5억 7천만 리터 수입 대체 효과. 원유를 써야 되는 걸 뭘로 바꿨다고? 스팀, 소각열로 바꿨다고. 그거면 되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체 연료기 때문에. 자, 지금 보고 계시는 PER, PBR 차트인데 아직까지 이 expectation, 미래의 얘의 PER, PBR, 수익성과 자산가치를 예측을 해서 전망한 증권사가 아직 없어요. 이럴 때 해야지. 자, 지금 현재는 17.3배, PER, PBR 2.8배인데 이게 10배 이하, 1.5배 이하로 떨어질 걸로 봅니다. 곧. 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2019년도 이 실적을 보고 계시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저점을 찍고 자, 작년 상승을 하죠. 그리고 올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늘어나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자, 얘가 배당 5% 넘게 한다고 제가 현재 가격이 유지됐을 때 그리고 순부채 비율 마이너스 50% 정도죠. 테이퍼링 걱정 마라. 테이퍼링을 하면 뭐합니까? 폐기물은 느는데 야, 이거는 경기 상황과도 관계가 없어. 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볼까요? 보니까 기관은 뭐 별로고 외국인은 야, 큰 덩어리씩 사네요. 좀 사고 있구만. 자,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이 코엔팅 주가가 올랐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800개 좀 넘게 오르고 2200개죠. 그게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얘는 올랐어요. 야,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관도 매수 조금이지만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닌 느낌이 오네요. 자,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 봅시다. 이건 주봉인데 5주선 이평선을 타고 최근 거를 봐요. 오른쪽에 최근 거를 보면 살살 올리고 있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자, 봅시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 전 9,580원인데 오늘은 9,600원 좀 넘었어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테이퍼링과 그 유동성 회수 전략, 그 금리 인상 좀 이따 오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날도 와요. 전체 주가 지수가. 그럴 때는 많이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상승 종목이 적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매수 추천까지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조금 낮은 가격에서 바로 매입이 가능할 정도의 밴드 가격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이 온다, 촉이 와. 자, 매수 추천 가격,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매수 추천 가격은 9,300원에서 9,500원. 5주 이평선 가격대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9,300에서 9,500대, 500원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 매수하라고. 한 종목을 한 방에 사면 안 돼. 마음, 성급함과 조급함이 주식 실패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중단기 목표 가격 11,000원. 2020년 6월 장대
봉이 하나 있어요. 그거의 윗꼬리의 중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는데 6월에 장기 목표가 13,000원, 역사적 최고가 약간 밑에 부분인데 13,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블 코믹스인가요? 거기서 말을 했죠. 아이언맨은 이제 부활은 없다. 저는 좋아하니까 마블 히어로 아이언맨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이 촉선생과 함께 쭉쭈르쭉쭉 삼삼한 촉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촉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